강남 최고급 호텔 스카이라운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우아한 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간작스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시멘트가 모든 작업복을 입은 한 여성 앞에서 이 호텔의 사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몇몇년 여성들은 방금 전까지 그 여성을 향해 쏟아냈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리며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돼. 우리가 뭘 한 거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고급 호텔의 사장이 작업복 입은 여성에게 그렇게 깊숙이 인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3시간 전 오후 6시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해가 뉘엿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꽃붐이 현장을 점검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수정 29살 안전모를 쓴 채 도면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은 다른 현장 직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현장 반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정 씨 오늘 저녁에 뭔가 있나 봐요? 평소보다 일찍 마무리하시네. 김수정은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가서 준비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반장의 배려에 고개를 끄덕인 김수정.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왠지 모를 망설임이 어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김수정은 핸드폰으로 받은 동창회 초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곳에서 해 강남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야.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와 부담 갖지 말라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김수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득 2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쌀쌀한 봄날이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아이들이 30선 모여 사진을 찍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수정은 어머니가 밤새 기워주신 낡은 고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새 교복이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박민주가 다른 아이들과 단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기념사진 찍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 때 김수정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박민주가 그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야, 김수정, 너는 빠져 왜 뭐해? 너 사진이 이상해져. 너랑은 다른 세계 사람들이잖아.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거나 외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현수가 가장 잔인한 말을 던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애랑 친구 못해. 우리 부모님들이 알면 뭐라고 하실지 뻔하잖아. 그 순간 김수정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임수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주겠어.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김수정은 자신이 살고 있는 평범한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힘으로 마련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선자마자 그녀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몇 번 안 되는 정장과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현장에서 일하느라 이별 일이 거의 없는 옷들이었. 하지만 김수정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입고 있는 작업복을 내려다 봤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고 여기저기 때가 탄 이 옷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햇볕에 그 흘린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소박한 옷차림, 동창생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은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옷을 갈아입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겠다고.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매일 현장에서 흙과 시멘트를 만지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시계를 보니 저녁 7시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시간은 8시였습니다. 김수정은 작업복이에 얇은 카디건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동창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받은 상처와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했죠. 하지만 김수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강남 그랜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리고 자신이 받게 될 또 다른 상처들을 말이죠.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김수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앞 저녁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수정이 지하철 출구에서 나와 호텔을 올려다봤을 때 그 웅장한 모습에 잠시 압도되었습니다. 5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의 아래쪽 로비는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대리석 바닥과 수정성들 위에 그리고 그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정장과 드레스 차림의 사람. 김수정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현장에서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릎 부분에는 시멘트 가루가 소매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호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로비 안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김수정이 몇 걸음 들어서자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보안요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보안요원은 김수정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성큼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저는 스카이라운지에서 있는 모임에 참석하려고. 김수정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보안요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스카이라운지요. 거기는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혹시 신분증이나 초대장 같은 거 있으신가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왜 여기에 호텔 청소하러 온 건 아닐까.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해. 김수정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초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초대 메시지가 있어요. 서른이 기동창에. 보안 요원이 메시지를 확인하고서야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네, 엘리베이터로 47층으로 가시면. 김수정이 엘리베이터로 걸어갈 때 됨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말 동창에 저런 차림으로 가는 거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 47층 스카이라운지 입고 김수정이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앞에서 동창생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마에 그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비싼 정장을, 여자들은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죠. 김수정이 입구에 나타나자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것은 총무를 맡고 있던 최영희였습니다. 최영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김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수정아 맞네. 그런데 최영희의 시선이 김수정의 작업복에 머물렀습니다. 당황한 기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아, 일이 늦게 끝나서 바로 왔어. 김수정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최영희는 여전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이때 김수정을 본 다른 동창생들도 하나 둘씩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박민주가 다가왔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때 김수정을 사진에서 제외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민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드레스에 에르메스 핸드백 그리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어머 수정이네 오랜만이다. 그런데 박민주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죠. 왜 이런 차림으로 왔어? 혹시 일이 바빠서 못 준비한 거야? 박민주의 목소리에는 동정 섞인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가난한 친구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죠. 곧이어 이현수도 나타났습니다. 졸업식 때 가장 잔인한 말을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이현수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명함을 돌리며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김수정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현수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에 김수정이 간단히 답했지만 이현수는 고개에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다른 일은 못 찾겠어.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 주변에 있던 다른 동창생들도 하나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표정에서 김수정은 20년 전과 똑같은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정사문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여기 와도 되나?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할까? 그 말이 김수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박민주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한데 오늘 여기 다른 모임도 있고 해서 우리 좀 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떨까? 카페 같은 데로. 그 말은 사실상 김수정에게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곳에 어울리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가자는 얘기였죠. 다른 동창생들도 박민주의 제안에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맞아, 여기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조용한 곳이 대화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김수정은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였죠. 작업복 입은 자신이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있는 것이 민망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괜찮아. 나는 여기 있을게.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다른 동창생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당황했죠. 이때 한 동창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아 혹시 결혼은 했어? 애들은 아직 안 했어. 아, 그래. 일이 바빠서. 그 질문들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그런 일이나 하면서 사는 김수정에 대한 동정 섞인 시선이었죠. 김수정은 모든 걸 참았습니다. 20년 전처럼 상처받고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동창생들은 김수정을 피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화의 화제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배제했습니다. 김수정은 혼자 창가에 서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수정이 창가에 홀로 서 있는 동안 동창생들은 그녀를 의욕적으로 배제한 채 자신들만의 화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민주가 목소리를 높이며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새 병원 하나 더 열었어. 강남에서 두 번째야.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다행히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서 다른 동창생들이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의사 부인은 역시 달라. 이연수도 지지 않겠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이번에 승진했어. 부장까지는 시간 문제야. 회사에서 내 능력을 인정해 주니까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해외 발령도 받을 수 있대. 정상훈이 고급 시계를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스위스에서 직접 사온 거야. 200만 원짜리인데 요즘 성공한 남자들은 다 이런 거 잔다더라. 그들의 대화는 온통 돈과 지위, 그리고 사회적 성공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한 경쟁 같았죠. 최영희가 슬쩍 김수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슬쩍이는 점은 변한 게 없네. 옛날 그대로야.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듯이 숨어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성장하고 발전했는데 김수정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였죠. 이때 박민주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고등학교 때 생각나네. 슬쩍이가 점심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던 시절 말이야. 김수정의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박민주는 마치 재미있는 추억담을 들려주는 것처럼 계속 말했습니다.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우리가 용건 줄 때마다 미안해하면서도 봤던 거 기억나? 그때 정말 순수했어. 다른 동창생들도 하나 둘씩 그 시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 수업 여행 갈 때도 돈이 없어서 못 가려고 했잖아. 체육복도 맨날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래도 공부는 잘했어. 장학금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들은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는 것처럼 김수정의 가난했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김수정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김수정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을 떠나신 후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몇 개의 파트타임 일을 하시며 김수정을 키우셨죠. 매일 아침 어머니가 싸주시는 도시락은 늘 똑같았습니다. 쌀밥에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 가끔 반찬이 떨어지면 간장에 비빔 밥만 가져오기로 했죠.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셔서 매점에서 과자도 사 먹고 방과 후에는 학원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에게는 그런 것들이 모두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김수정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해가 질 때까지 책을 읽고 집에 와서도 늦은 밤까지 복습을 했죠. 장학금을 받는 것이 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김수정은 전교 1등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셨고 대학 추천서도 써주셨죠. 하지만 동급생들에게 김수정은 언제나 가난한 아이로만 기억되었습니다. 동정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우월감을 확인해주는 비교 대상 일뿐이었죠. 현재로 돌아온 김수정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연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수정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가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 상황으로는 우리랑 어울리기가 힘들잖아. 이연수의 말에는 로고 일적인 개그 부의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나는 대기업 과장이고 민주는 의사 부인이야.
너는 글쎄 건설 현장에서 일하자. 김수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그래서 김수정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이현수는 그 반응이 의외던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수준까지 올라오기는 힘들어. 김수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수준이라 김수정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박민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수정아, 현수가 말하는 것도 맞. 우리는 이제 정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매달 백화점에서 5만 몇백만 원씩 사고 애들 과일비도 월에 200만 원을 쓰거든. 정상훈도 거들었습니다. 요즘은 골프도 쳐야 하고 좋은 차도 타야 하고 인맥 관리하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게. 그들은 마치 김수정에게 현실을 깨우쳐주는 것처럼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의 반응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시무룩해하거나 위축되는 대신 김수정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 김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성공하려면 그 정도는 투자해야 해. 너도 알잖아. 이현수가 우쭐해하며 답했습니다. 이때 김수정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게 성공일까? 그 말에 동창생들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성공이지.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뭔데? 박민주가 약간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정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죠. 동창생들은 그런 김수정의 모습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보다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최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아, 너 혹시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거야? 건설 현장 말고. 김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장에서만 일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정상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다른 느낌이야? 다른 동창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작업복을 입고 왔고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보통이라면 자신들의 성공 자랑을 듣고 위축되거나 부러워해야 하는데 김수정은 오히려 여유롭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김수정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듯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민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벌써 가려고. 우리 아직 많이 모니하게 했는데.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수정이 빨리 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죠. 김수정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더 있을게. 그 순간 동창생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생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예의를 차리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김수정을 아예 대화해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가 다른 동창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사진 좀 찍자. 이렇게 모이기 힘든들. 동창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은 자연스럽게 제외되었습니다. 김수정이 다가가려고 하자 박민주가 손을 내줬습니다. 아, 수정아, 잠깐만, 우리 먼저 찍을게. 뭐예요? 그냥 좀 더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먼저 찍는 거야 어울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김수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상훈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저런 차림으로 같이 찍으면 사진이 좀 그렇지 않겠어? 그 말이 김수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영희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한 김수정의 몸에서 시멘트와 흙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다니. 김수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현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여기는 고급 호텔이잖아. 다른 손님들한테도 민폐고 동창생들은 김수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즉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김수정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수정은 혼자 구석으로 물러섰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수정,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간에 달한 목소리로 김수정을 불렀습니다. 김수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항상해진 그 손에서 어머니의 생명력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테니.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못 키워서 미안하다.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 아니야. 다른 집 아이들처럼 예쁜 옷도 못 사주고 용돈도 제대로 못 줬잖아. 김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무시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김수정이 학교에서 당하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우리 딸은 꿋꿋하게 견뎌냈잖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어머니가 김수정의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수정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사는 모습을. 엄마 약속해줘.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꿈을 이뤄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김수정은 그날 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곳에 머리를 숙였던 기억도 떠올렸습니다. 은행에서 친척들에게, 심지어 고등학교 동창들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시선과 거절돈이었습니다. 특히 박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미안해 수정아. 우리 집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빌려줘도 언제가 풀지 모르겠고. 결국 김수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대출을 받아가며 어머니의 치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김수정은 혼자 남게 되었죠. 현재로 돌아온 김수정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수정은 20년 전과 똑같이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있었습니다. 동창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김수정을 완전히 잊고 즐거워하고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였. 박민주의 말에 다른 동창생들이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편하다. 김수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서로 음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직원 한 명이 스카이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룸어비스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는데 김수정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매니저는 잠깐 망설이더니 다른 직원에게 뭔가 급하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수정은 그 광경을 보았지만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동창생들도 호텔 직원의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이현수가 김수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사회적 지위라는 게 있으니까. 그 말이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김수정이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뭔가 차갑고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 김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현실을 인정해야지. 우리는 성공했고 너는. 이현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죠. 동창생들은 김수정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김수정은 창가로 걸어가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지만 동창생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김수정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시간이. 김수정이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동창생들의 대화는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박민주가 다른 동창생들과 작은 목소리로 의논했습니다. 이거 정말 곤란한데. 다른 호텔 손님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 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워낙 고급 호텔이라 보안도 까다로운데 혹시 문제 생기면 어떻게. 이현수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잖아. 처음에는 동창이니까 배려했지만 이제는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최영희가 조심스럽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끼리만 있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그들은 마침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민주가 김수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가식적인 미소도 없었습니다. 수정아. 김수정이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이제 좀 가주면 안 될까? 김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져. 우리는 예전 친구로 지내고 싶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현수가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현실을 봐. 내가 여기 있는 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도 체면이 있고 여기 오신 다른 분들한테도 실례잖아. 정상훈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냄새도. 여기는 고급 호텔이야. 좀 생각해봐. 김수정의 얼굴이 창대해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창생들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김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주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다른 동창생들도 하나 둘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외면이 지내렸습니다. 최영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요. 너도 여기 있으면 불편하잖아. 김수정은 그 순간 완전히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배제당해 해야 할 존재였던 것이죠. 김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들려온 큰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돌아왔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입구 쪽에서 중년의 남성이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급 청장을 입고 호텔 직원 명찰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텔 관계자인 것 같았습니다.
박민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시끄럽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김수정을 본 순간 그 남성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회장님, 그 남성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김수정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 스카이라운지 전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창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방금은 마이너스 그 남성의 정체가 호텔 사장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마이너스은 여전히 김수정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김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아니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무례가 이때 다른 호텔 직원들도 하나 둘씩 스카이라운지로 들어왔습니다. 매니저, 웨이터, 심지어 로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김수정을 보자마자 김수정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서 오신 줄 몰랐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VIP가 깜짝 방문한 것처럼 동창생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호텔 사장이 정상훈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잘못 봤다고요? 이분이 바로 저의 호텔이. 김수정이 조용히 손을 들어 사장을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김수정은 동창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충격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현수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정상훈은 계속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수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그 간단한 한마디에 동창생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아, 이게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라니. 김수정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이 이 호텔을 포함해서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어. 그 순간 동창생들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냄새 난다며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 호텔의 회장이라니. 박민주가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가 다 들었어. 김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 사장이 다시 말했으나,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리 괜찮다고 했잖아. 김수정이 동창생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5월감에 젖어 있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정은 여전히 시멘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권위와 자신감이 그녀 주변을 감싸고 있었죠. 이현수가 무너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하지만 김수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는군요. 그 말에 동창생들은 더욱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에 자신들의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김수정에게는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수정아, 정말 회장자란 게 진짜요? 김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박민주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 저를 쫓아내려고 했죠. 김수정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김수정이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님 괜찮다고 했어요. 대신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릴까요? 김수정은 동창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록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 그 모습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한건설폐회사 김수정입니다. 동창생들의 얼굴이 더욱 창대해졌습니다. 대한건설호라면 국내 최대 건너 전설의 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호텔을 포함해서 강남 일대에 있는 여러 건물들의 소유주이기도 해요. 정상훈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전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고 배제했을 때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졸업 후에는 건설회사에 취직해서 밑바닥부터 시작했죠. 이현수가 입을 떨며 말을 해. 그럼 지금까지 내 15년 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금수정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 중에서 절반 이 정도는 제 것이에요. 동창생들은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외자격복을. 김수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현장에 있었거든요. 새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직접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현장에 나가요. 사무실에서만 있으면 현실을 모르니까. 호텔 사장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은 정말 직원들과 함께 일하세요. 현장 직원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김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야근하는 직원들과 함께 있다가 동창회 시간이 되어서 바로 왔어요. 옷을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고 사실 갈아입고 싶지도 않았어요. 뭐예요? 박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모습이니까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더 진자저예요. 그 말에 동창생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표면적이고 허영에 찬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현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자랑했는데 너는 그 회사보다 훨씬 큰 회사의 사장이었잖아. 박민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병원 2개 운영한다고 자랑했는데 너는 이 큰 호텔까지 가지고 있었네. 정상훈과 최영희도 하나 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정아,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못됐어.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정은 그들을 내려다 봤습니다. 20년 전 졸업식 때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의 얼굴엔 덕수의 기쁨이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김수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동창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걸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김수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0년 전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줬다면 저는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우리가 한 짓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김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그런 건 절대 옳지 않아. 그녀가 동창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수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거든요. 동창생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호텔 사장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김수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요. 내일도 현장에 나가야 하거든. 그녀가 가방을 들자 동창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박민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정말 대단해. 이현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다. 너한테 배워야겠어. 김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다짐했던 것 기억나세요?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했던 말. 동창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켰어요. 김수정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 그녀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동창생들이 모두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사과의 의미가 담긴 인사였습니다. 호텔 사장과 직원들도 모두 김수정을 배웅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히 가십시오. 김수정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스카이라운지를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마침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김수정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박민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정아, 잠깐만. 김수정이 돌아보자 박민주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다른 동창생들도 따라왔죠. 뭐예요? 박민주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김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왔어? 정말 이유가 뭐야? 그 질문에 김수정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 정말 궁금해. 김수정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에요. 동창생들의 얼굴에 궁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의 안부를 알고 있었어요. 이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수정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수 씨 작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당할 뻔했죠. 이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때 도와준 사람이 저예요? 뭐라고 김수정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현수 씨 회사와 대형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어요. 그 덕분에 구조조정이 취소됐죠. 이현수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수정이 박민주를 바라봤습니다. 민주 씨 아버님이 작년에 심장수술 받으셨죠. 박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그런데 왜 수술비 3천만 원 익명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 저의 박민주가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낸 거예요. 김수정이 최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야 씨 아들이 미국 유학 가면서 장학금 받았던 것도
최영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지원한 거예요. 정상운동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훈씨 사업이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난 투자자 기억나죠? 정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넣었어. 네, 동창생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몰래 자신들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박민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정아.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준 거야? 김수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얀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정아,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특히 어려웠던 친구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창생들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했던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이현수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우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김수정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최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웠을 때마다 도와준 건 네. 여러분이 모르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상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오늘 괜찮아요. 김수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녀가 작업복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온 것도 일부러였어요. 겉모습이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대로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박민주가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실패했네. 아니에요. 김수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호텔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수정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 직원들이 야근하고 있나 보네요. 그녀가 동창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새벽까지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함께해야 해요. 이현수가 놀라면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네, 저는 쉬어지만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해요. 김수정이 시계를 봤습니다. 사실 오늘도 6시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로 왔죠. 정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그런 큰 회사 사장이면서도 돈이 많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김수정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녀가 동창생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요. 박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다른 동창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해요. 이번에는 진짜 친구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김수정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창생들은 모두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 담긴 인사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동창생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박민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큰 사람이어서. 정상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밑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을 직원들을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러워.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김수정은 이미 로비를 나와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상처받았던 과거와 마침내 화해할 수 있었고, 진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김수정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직원들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진짜 리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잊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사람. 김수정이 호텔을 떠난 후 스카이라운지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동창생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오늘 벌어진 일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박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이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무시했잖아. 이현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가장 못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할 뻔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와서 살았는데 그게 수정이 덕분이었다니. 최영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보낼 때 갑자기 장학금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게 수정이가 해준 거였어. 정상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정말 사업이 어려워서 죽을 맛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투자자가 수정이었다니. 그런데 오늘 나는 그들은 모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수정이한테 뭘 이현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최영희가 말했습니다. 수정이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해. 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해.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김수정은 자신의 차를 타고 건설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의 마음은 이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직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몇몇 직원들이 내일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김수정이 작업복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젊은 현장 관리사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동창이 어떠셨어요? 그때 김수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도 이런 늦은 시간에까지 나오시면 저희가 미안하죠. 나이 많은 반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수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녀가 작업 계획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내일 콘크리트 타설이네요. 날씨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같이 계시죠? 당연하죠. 김수정의 대답에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김수정은 단순한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민하는 동료였죠.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좀 솔직히 처음에는 의외였어요. 이렇게 큰 회사 사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오신다니. 뭐예요? 보통 큰 회사 사장들은 골프나 치러 다니실 줄 알았거든요. 김수정이 웃었습니다. 저는 골프보다 이게 더 재밌어요. 반장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요. 진짜 저희 편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김수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들은 새벽까지 함께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수정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직원들과 라면을 끓여 먹고 내일 작업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김수정이 생각하는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혼자 호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모든 계획이 끝났습니다. 김수정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일찍 만나요. 사장님도 일찍 들어가세요. 피곤하실 텐데 김수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에 김수정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동창생들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쉽고 편견을 가지기 쉽다는 것. 하지만 진심을 보여주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도와주라. 그 말씀 덕분에 오늘 진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정이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민주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정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했어. 나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게. 진짜 고마워. 이어서 다른 동창생들의 메시지도 연달아 왔습니다. 이현수, 수정아, 너한테 정말 많이 배웠다. 나도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더 잘해야겠어. 최영이 오늘 집에 와서 아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줬어. 아들이 정말 감동하더라. 고마워. 정상은 수정아, 나도 사업하면서 직원들하고 더 가까워져야겠어. 너를 보면서 진짜 리더가 뭔지 알겠다. 김수정은 메시지들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마워. 내일부터 우리 모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요. 진짜 친구로 지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김수정은 침대맡에 있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기네요. 사진 속 어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김수정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찾는 일, 그리고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동창생들과의 새로운 관계도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4명의 동창생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민주는 평소 무시하던 병원 척소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현수는 회사에서 후배들과의 점심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영희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께 더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우는 자신의 직원들과 진솔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김수정에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정은 그 시각 건설 현장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로 직원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낳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김수정은 그것을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오늘 동창생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 20년 전 받은 상처가 오늘 가장 큰 선물로 바뀐 하루. 김수정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겉몸만 보시나요?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시나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수정의 대답은
이미 나아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